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직 청취자님만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막 읽고 분석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맞춤형 정보 탐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탐험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매일 아침에 눈 딱 뜨면 스마트폰 알림창에 막 수십 개의 뉴스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경제며 사회며 첨단 기술까지 쏟아지니까요. 네, 그걸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싶지만 솔직히 우리 청취자님들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많은 걸 다 챙겨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부터 글로벌 첨단 기술까지 10개의 핵심 뉴스를 쏙쏙 뽑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스들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요.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의 뉴스들 같지만 결국 하나의 명확한 흐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오, 그게 어떤 흐름이죠? 바로 소비자이자 시민인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뉴스 나열이 아니라 청취자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 순서로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중요도 순서라면 당장 내 삶에 체감되는 순서겠네요. 맞습니다. 1단계는 내 돈, 즉 보상이나 보험금과 직결되는 뉴스고요. 2단계는 보험 가입과 인생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요? 3단계는 내 삶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마지막 4단계에서 미래를 바꿀 산업과 기술 동향까지 시야를 넓혀갈 겁니다. 아주 완벽한 소비자 중심 구성이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은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결국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맥락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실이라면 역시 내 지갑,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첫 번째 1단계 소스죠. 첫 번째 기사들을 보니까 당장 고정비 지출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어요. 삼성카드랑 우리은행이 협력해서 우리은행 라이브 삼성카드라는 걸 출시했더라고요. 혜택이 꽤 파격적이던데요. 제 말이요. 병원비 20% 할인, 그리고 보험료 10% 할인을 아예 전면에 내세웠어요. 보통 신용카드 하면 그 커피나 영화관 할인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할인이나 쇼핑 위주죠, 보통은. 네, 그런데 아예 건강과 보장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게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금융업계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즉, 병원에 자주 가시거나 매달 나가는 고정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아껴주는 구조입니다. 표면적인 소비를 넘어서 약간 본질적인 위험 대비 니즈를 공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보장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혜택인 셈이죠. 지갑 속 카드, 내 생활 패턴에 맞춰, 특히 병원이나 보험 지출에 맞춰서 재점검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돈 이야기 나온 김에 두 번째 소스로 넘어가 보죠. 노후 연금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반 연금이나 변액연금 가입률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요즘 참 고민이 많은 분야죠. 네, 다들 노후 준비 중요한 건 아는데 왜 망설이는 걸까요? 면세자라는 어려운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낼 만큼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아, 애초에 낼 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요? 그렇죠. 지금 제도는 네가 낼 세금에서 얼마를 깎아줄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낼 세금이 없는 분들에게는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무용지물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고소득층만 혜택을 온전히 가져가는 좀 불리한 현상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칭 보조금이라는 실질적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10만 원을 넣으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아예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는 지원금 방식이죠. 오, 그거 훨씬 합리적이네요. 노후 준비가 고소득층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내게 맞는 연금 지원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청취자님들도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금 정책의 변화는 내 노후와 직결되니까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보험 가입이나 해지 전에 꼭 알아야 할 라이프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소스인데 라이나 생명이 업계 최초로 사람 대신 AI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보험을 안내하고 가입 권유까지 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금융위화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흥미로운 건이죠. 맞아요. 솔직히 저는 텔레마케터 분들 전화 오면 막 바쁜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곤란할 때가 많았거든요. 확실히 AI면 그런 감정 소모는 덜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030세대를 겨냥한 보험업계의 AI 전환, 즉 AX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거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밤낮 없이 혹은 상담원 눈치 볼 필요 없이 AI와 편하게 대화하며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편의성은 진짜 압도적이네요. 조만간 AI에게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 묻기 어려웠던 거 꼼꼼하게 질문해 보세요. 맞습니다. 아주 똑똑한 비서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다음은 우리 삶의 아주 무거운 현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소스입니다. 두 기사를 묶어봤는데요. 간병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9.7%로 OECD 17년째 압도적 1위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참 뼈아픈 통계입니다. 동시에 약 10만 명의 아동, 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들이 월 평균 62만 원의 간병비를 홀로 감당하며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두 현상이 각각 보도됐지만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간병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미래 노동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대비되지 않은 간병비 때문에 청년들이 무너지면 결국 악순환이죠. 그래서 영케어러들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이라는 실질적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간병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겪을 현실입니다. 가족의 무조건적 희생에 기대기보다 사회적 지원 제도와 개인의 보장 내역을 미리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네, 지금 당장 내 보험의 간병 특약부터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3단계, 우리 삶을 둘러싼 법과 제도 변화로 넘어왔습니다. 이 섹션은 정치나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청취자님들께 명확히 밝힙니다. 여섯 번째 소스는 1,600억 원대 대형 국제소송 결과입니다. ISDS 소송 말씀이시군요. 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해서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팩트만 간단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와 관련된 영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아,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그 사건이죠. 네, 복잡한 법적 공방이었지만 영국 법원이 국가적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대규모 자본 유출을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고가 걸린 굵직한 국제분쟁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방어를 잘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7번째 소스도 현장에서 아주 뜨겁게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면 우선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례적으로 간담회에 불렀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영세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있는 이슈죠. 네, 왜 이렇게 입장이 첨예한 건가요? 제도의 취지와 우려를 균형 있게 보자면요.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죠. 반면 소상공인들은 좀 다르겠군요. 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4대 보험료 폭탄과 연쇄 폐업이라는 현실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특수고용직에 계신 청취자님들이라면 향후 법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생업과 아주 직결된 문제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시선을 넓혀서 미래를 바꿀 산업과 기술 동향인데요. 8번째 소스는 제약 바이오 업계 3대 혁신 뉴스입니다. 기사 3개가 연달아 나왔죠? 네, 릴레이로 랩업해 볼게요. 첫째, GC셀의 차세대 세포치료제 한일 특허. 둘째, 유비케어의 약국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셋째, 부광약품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부광 불입필정 출시입니다. 전문 용어가 좀 섞여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소비자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복잡한 것 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면역 거부 반응은 줄이고 아, 그게 GC셀 특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국 이용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며 그건 유비케어 서비스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의 약 흡수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부광약품의 신약이고요. 우리의 의료 혜택의 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플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게 든든하네요. 네,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술들이죠. 9번째 소스는 아예 속도의 한계를 깨버린 반도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셈에스와 한화 세미텍의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 경쟁인데요. 칩 사이의 간격을 0으로 만드는 꿈의 패키징 기술이라던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웨이퍼 투 웨이퍼, 즉 칩이 새겨진 원판끼리 바로 붙이는 기술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 소음과 간격을 없애버려서 엘리베이터 속도를 빛처럼 빠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와, 데이터가 막히지 않고 쭉쭉 이동하겠네요. 그렇죠. 전력 소모도 줄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AI의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이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소스가 더 놀랍습니다. 중국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맹추격 소식인데요. 스타트업 뉴로엑세스가 사지마비 환자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대요. 일론 머스크의 뉴러링크를 바짝 쫓고 있는 기술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국가적 지원으로 기술 발전은 경이롭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군사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SF 영화가 진짜 현실이 되었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윤리적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인류가 꼭 풀어야 할 숙제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10가지 뉴스를 내 지갑, 일상, 사회, 그리고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지식의 포만감이 든든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겉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고령화 사회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계됩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아주 도발적인 상상이 하나 떠오르네요. 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미래에 뇌에 심은 칩이 우리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그걸 아까 그 AI 텔레마케터가 분석하는 거예요. 연결이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1초 단위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맞춤형 케어일까요? 아니면 조금 섬뜩한 감시일까요? 기술의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통제라는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질문이네요. 어느 쪽이든 꽤나 충격적인 미래일 겁니다.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을 위해 가장 유익하고 놀라운 소스들을 가득 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